저희 촬영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요? 점심? 삿포로 가서 우동 한 그릇? 일본이요? 아, 엔화 많이 떨어져서. 아니요. 요 앞에 있는 일식집 삿포로. 엔화는 떨어졌어도 요즘 항공권 얼마나 비싼데. 빨리 먹으러 가게 촬영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혜진의 머니 이슈 머니 어혜진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을 가면 유독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게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엔저 상황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보실 겁니다. 원엔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접하면 일단 뭐가 내렸다는 건지 헷갈리죠. 원엔 환율이라 하면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원화 대비 엔화는 지난 4월 1,000원 안팎이던 게 최근 800원에서 9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돈을 엔화로 환전했을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엔화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토록 엔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연관이 깊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혼자서 꿋꿋하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오랜 시간 유지 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지난 6월 일본은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0%대 금리를 이어가겠다. 다시 말해 시장에 돈을 계속 풀겠다는 마인드였죠. 다른 나라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참다 못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엔화를 가지고 있어봐야 이득이 될 게 없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들고 있던 엔화를 팔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엔화 매물은 점점 쌓여가기 때문에 반대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례적으로 낮아진 엔화 가치를 보면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엔화를 가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은 엔화를 미리 사둬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은 바로 일본 여행객 증가 그리고 엔화 예금에 돈이 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즐거운데 자국 통화 가치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일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매우 즐겁다고?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은 잘 되지만 해외 여행을 갈 때는 훨씬 돈이 많이 들고 뭐 이런 장단점이 각각 생기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장점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본 물건을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 수출도 잘 되지만 일본 내 물가도 오르는 효과를 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물가가 오르는 게 왜 좋아?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거 잡겠다고 아주 난리인데 유럽 안 보이냐? 예, 일본은 상황이 다르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80년대만 해도 소니 같은 일본 제품들이 세계를 휩쓸고 1인당 국민소득이 45,000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30년은 경제가 거의 멈추다시피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다 보니 물가도 자꾸 떨어지고 근로자 임금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수준이 되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절약하니 시장에 돈은 돌지 않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가가 어떻게든 한번 올라줘야 분위기가 한번 반전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엔저 현상이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엔저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기업들의 수익 증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좋아집니다. 시장에 나가서 제품을 팔 때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현대차와 포드, 도요타 중에 낮아진 엔화 가치가 반영이 돼서
가격 경쟁력이 좋은 도요타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 일본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이는 곧 일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큰 돈을 많이 써주는 건 일본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효과를 주죠. 반면에 물건을 수입할 때는 같은 양을 살 때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요. 식품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고물가의 국민들 살림살이가 어렵게 느껴져도 물가가 오르면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기고, 이건 다시 소비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임금을 올리지도 않고 올려달라고도 하지 않은 10년 전부터 시장에 돈을 잔뜩 푸는 아베노믹스를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꿈쩍도 안 하던 물가와 임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일본에게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주는 환율, 그렇다면 환율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환율은 마지막 글자가 율로 끝나서 무슨 비율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요즘 달러 환율이 어때? 라는 질문은 요즘 달러의 가격이 어때? 달러 가격이 좀 비싸졌어? 아니면 저렴해졌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 또는 달러 환율이 올랐다 라는 말은 달러가 비싸졌다는 뜻이고, 달러 환율이 내렸다는 얘기는 달러가 싸졌다는 말입니다. 환율은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아서 반대쪽 자리에 항상 그 가치를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환율은 그럼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외환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외환시장이라는 건 서울시, 중구, 어디 이렇게 특정한 장소 한 곳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환전창구, 은행의 딜링룸, 전화 혹은 단말기로 외환을 사고 파는 현장까지 외환을 거래하는 곳은 어디나 다 외환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외환시장인데요. 그곳에서 외환 딜러들이 서로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원화를 교환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국제 환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는 흔해지고 원화는 귀해지니까 원화 가격이 오르는 거고, 반대로 달러가 귀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흔해진 셈이라서 원화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되는 제도를 변동환율제라고 하는데요. 이 반대 개념, 그러니까 특정 외환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딱 고정해 놓고 있는 제도를 고정환율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쓰는 국가가 홍콩인데요. 홍콩은 1년 내내 미화 1달러가 7.8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은 1983년부터 미국 달러 시세에 맞춰 환율을 고정해두고 하루에 변동 가능한 환율폭을 정해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면서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내려오게, 내릴 것 같으면 올라오게 조정을 해서 고정환율을 유지합니다. 고정환율제를 쓰면 수출을 할 때 관광 수익을 얻을 때도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 와서 무역을 하고 금융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변동이라는 불안 요소가 없다는 게 매력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금융 투자 회사들이 많이 모여 글로벌 허브를 구축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일본 증시가 30% 정도 올랐는데요. 미리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일본 증시에 접근할 때는 급격한 엔화 환율 변동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 수익이 30%라도 엔화 가치 하락이 10%라면 결국 우리가 얻는 수익은 20%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금이라도 일본 증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증시에 연동한 ETF 같은 금융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투자를 한다면 엔화 환율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인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엔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율의 기본 개념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아두면 어디 가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경제 상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